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약 5월 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가 4,351대예요. 이 중에서 테슬라가 3,308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2023년에 많은 베리에이션이 늘어나니까 2023년에 전기차를 봐라.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 전기차가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보면 메르세데스, 이 벤치마크 잘 그렸나 모르겠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EQC 사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판매량이 되게 적었어요. EQC가 지금 10배 이상 증가한 242대가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사실 갖고 있는 물량도 적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갔는데, EQC의 포매틱 400의 포매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의 특별 보조금을 하고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1억에 가까운 비싼 돈임에도 불구하고 EQC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벤츠죠. 되게 멋있어요, 보면.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굉장히 고성능의 전기차들이죠. BMW i3, iX3도 여러 가지 나오고요. 푸조 등등 다른 회사도 그렇고 시보레에서 여러 가지 볼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는 배터리의 용량이나 어떤 반자율 주행이나 이런 전자적인 또는 OTA 같은 건 당분간 적용이 안 되지만 폭스바겐 공장의 플랫폼 방대한 생산 시스템을 기초 베이스로 해서 ID 시리즈의 총공격을 예시를 했죠. 굉장히 좋은 금액의 실용적인 크기와 ID3, ID4 등등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런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 GM도 마찬가지죠. 쉐보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 BMW, 포르쉐,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등등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러시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2022년 내년쯤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3년에 많은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점이 지금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벤츠의 전기차는 EQ라는 이름이 붙고 뒤에 등급에 따라서 A, B, C, E, S가 붙어요. 현재 EQC를 먼저 팔았고요. 이번에 EQA가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5,990만 원에 팔리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고 어쩌고 하면 4천 중후반대에 살 수 있어요. 자, 아이오닉 5나 기아 자동차의 EV6가 잘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벤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EQA는 GLA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차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코나 EV보다는 월등히 저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벤치마크를 달고 있는 전기차가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350km 가까이는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벤츠의 전기차가 100% 우리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4천만 원 중후반대에 살 수 있다. 아이오닉 5와 EV6가 아무리 좋다 한들 정부 보조금을 동일하게 받으면 벤츠잖아. 당연히 벤츠를 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거기다 BMW의 i 시리즈에 이어서 iX 시리즈, 폭스바겐의 ID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트론도 이제 낮은 등급의 모델들이 나오죠. 쉐보레 GM, 이빠이 큰 투자, 이빠이는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일본 브랜드들은 도요타, 렉서스, 혼다 등이 일본차 주특기인 하이브리드, 근데 이 하이브리드의 배터리가 개선이 되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능력치가 굉장히 올라간 것들이 신차 출시가 줄지어 쏟아지는 걸로 줄줄이 삐안내 소세지로 지금 나올 예정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코나 EV는 지금 단종이죠? 다시 판매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코나 EV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았을까요? 소울 EV가 얼마나 팔았을까요? 아이오닉 5와 EV6가 계약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반도체 부족이나 구동 모터의 납품 문제로 차량 판매율이 거의 출고된 게 거의 없죠. 자, 이런 시장에서 테슬라로 시작된 전기차 시장에 독일차 브랜드들이 본격적인 국내 시장 잠식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다 일본차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DG는, 개선된 DG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릴 확률이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기대했던, 그리고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얘기했던 V12에 별거 있었나요? 주행거리, 그들이 작년에 홍보했던 것만큼 주행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eGMP, 이제 자랑 안 하죠? 현대기아자동차가 말하는 eGMP에 대한 플랫폼, 다른 독일이나 미국 회사들 eGMP 다 알아요. 그들도 하죠. 하지만 자랑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현대기아자동차가 전기차, 그동안 내연기관에서는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현대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다르죠. 이미 현대자동차가 저변 확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비슷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벤츠의 GLA 기반으로 소형 SUV인데 66.5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WLTP 기준, WLTP죠. WLTP 기준 426km를 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350km 전후로 주행거리가 나오겠죠. 실내의 벤츠의 아이덴티티, 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기사나 나온 것들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죠. 회생 제동도 스스로 줘. 사실 이거는 전기차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테슬라에서 이걸 일부러 삭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벤츠에서는 D 오토를 놓고 반자율 주행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회생 제동이나 여러 가지 옵션과 벤츠의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차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여기에 써놓은 전기차 EV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OTA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같이 포함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고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차를 어떻게 싸게, 강하게, 효율성 있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배터리겠죠. 배터리의 기술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지금 요 기술을 잘 접목하고 잘 적용해서 좋은 가격에 차를 파는 전기차 회사가 아마도 이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이 5가지를 많은 브랜드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고 절대 강자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테슬라가 가장 좋은 자리에 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이 5개가 다른 회사들한테 추월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본 걸로는 테슬라가 가장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노 사장이 얘기했던 2023년에 많은 전기차가 나오니까 굳이 지금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라. 근데 이게 지금 당겨지고 있잖아요. 많은 제조회사들과 많은 딜러십들이 여러 가지의 전기차를 우리나라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격도 좋아져요. 벤츠인데 보조금 받고 4천만 원 중반 후반대에 살 수가 있어요.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을 봤을 때, 이것만을 봤을 때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를 꼭 사야 될 이유는 너무나 정당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